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요새 이제 그 어떤 업무 환경에 있어서의 진짜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서 많이 도입해서 쓰시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해서 실제 우리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은 저희가 막 기초적으로 팀즈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해서 스텝 바이 스텝 어떤 트레이닝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각각의 업무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이제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업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팀즈를 접목해서 쓰셔야 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본적으로 저희가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팀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전 웨비나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는 저희 그 기업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생산성 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 구성원 또는 우리 조직 외부의 어떤 구성원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작업도 관리하시고 이제 소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나 어떠한 디바이스를 가지고든 저희가 업무에 언제든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전사,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팀즈죠. 팀즈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제 왜 이제 조금 약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냐면요. 이전에 일하던 방식, 저희가 업무를 공유하심에 있어서 사실상 회사에서는 업무를 공유하실 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던 게 이메일 어떤 채널을 활용하셔서 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의 전통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보 공유 채널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많이들 느꼈겠지만 즉각적이지 못한 소통,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특정 이제 우리 팀의 그룹 사용자들과 공유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채널이다라고는 이미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일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약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들의 내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 기반의 우리가 팀에 있는 그룹의 사용자들이 함께 공동의 스페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시고 협업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팀 구성원들과 함께 문서도 공유하고 같이 이제 누군가가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문서 하나 공유해 놓으면 우리가 ECM 같은 거 많이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중앙에서 관리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도 공동으로 저희가 하나의 문서를 관리한다 하지만 어느 특정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편집하고 있는 경우 무한대로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는 우리가 문서를 중앙에서 같이 공유를 하시되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시면서 소통까지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여러분들 뭐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펼쳐들고 메일을 작성하고 계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실시간 채팅을 위해서 우리 조직 내 또는 어떤 조직의 정책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겠지만 외부의 사용자와도 함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메신저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팅이라던가 우리 음성, 영상 통화, 그리고 원격으로 저희가 붙어서 화면 공유까지 하실 수 있는 즉각적인 어떤 소통의 채널로서도 저희 팀즈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자들이 이제 도입을 가장 제일 앞단에서 하셨던 게 바로 화상회의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언택트 이제 비대면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편함, 그리고 아니면 조금 자제해야 되는 어떤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직 내외 사용자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팀즈도 역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 화상회의 기능을 팀즈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좋게 이제 가장
다른 제품들과 좀 다르게 이제 보여지는 거가 바로 이제 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정보들을 팀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시고 작업하시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 하지만 그 모든 정보가 각각의 로그인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해 줄 수 있는, 이 단순히 검색이 문서 검색뿐만이 아니라요. 그 우리가 팀 안에서 같이 정보를, 어떤 업무적인 정보를 공유했던 거, 우리가 채팅을 했던 내용, 관계없이 통합적으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팀 안에서 작업을 하실 때 누군가 새로운 사용자가 우리 팀에 조인했을 때 별도의 어떤 업무적인 인수인계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사항들을 빠르게 저희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즈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크게 4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마 문서를 관리하신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뭐 회사에서 어떤 중요 파일들은 문서 중앙화라는 어떤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시거나, 또는 개인들의 어떤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셔서 나의 어떤 업무들을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서들, 이제는 어떤 나의 개별적인 문서들은 뭐 원드라이브나, 또는 우리 팀의 문서들은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공동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저장소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용량 파일 공유 가능하시죠. 하나의 파일당 최대 250기가까지 저희가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을 관리하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사용자별 또는 어떤 팀의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저장소의 그 규모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활용하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저희가 업무에 문서들을 저장하시고 같이 작업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공유라는 개념.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파일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메일을 통해서 첨부 파일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문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원드라이브든 쉐어포인트든 그 영역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내가 특정 사용자에게 내 문서에 액세스하실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 인해서 그 문서에 대한 누가 언제 이 문서를 열어봤고 어떻게 작업을 했고라는 어떤 트래킹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소개를 해 드렸듯이 어떤 내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내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팀 단위, 이게 프로젝트가 됐건 또는 우리 그 회사의 어떤 그룹 사용자가 됐건 상관없이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룹핑된 사용자들이 공동의 공간을 통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시고 의견을 나누시면서 문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기능, 더불어서 우리 팀의 요구사항, 업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서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직마다 어떤 정책이 별도, 이제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우리 팀들은 기본적으로는 외부 협력 업체, 외부 사용자도 초대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같이 한 공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저희가 소통하실 수 있는 영역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임에 있어서도 온라인 회의, 우리가 외부 사용자든 내부 사용자든 상관없이 저희가 언제든 스케줄링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를 이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때 저희가 이제 필요한 리소스들 되게 많죠. 회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아젠다를 공유하신다든가 발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회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때 우리가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녹화 기능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우리 신체에 어떤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막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격에서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하시지만 전혀 우리가 같이 대면해서 하시는 거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회의가 종료한 이후에도 회의에서 우리가 도출했던 그 팔로업 액티비티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해당 그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팅해서 저희가 체크업했을 수 있도록 그러한 회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바쁘신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회의 일정에 이 모든 리소스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전달 사항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회의 일정에서 들어와 보면 회의에서 나눴던 모든 채팅과 회의록, 녹화 영상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대면 회의보다는 좀 더 최적화된 리소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기업용 우리가 그 채팅 기능을 제공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소통하시면서 또 이제 필요에 따라 저희 업무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기능이 다 모빌리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스마트 워크를 목적으로 해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바일 개인 디바이스를 활용하시더라도 우리 회사의 정보에 내가 원하는 때 이동 중에 있을지라도 언제든 액세스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시나리오는요. 요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저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원격 근무를 해야 되는 어떤 강제적으로 원격 근무를 해야 되는 환경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근무 환경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세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격 근무로 인해서 우리 팀 구성원들 간에 업무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또 진행하는 상태들을 확인하기까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빠르게 연락하고 이러한 냉보들을 빠르게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할 때 저희가 개인적인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팀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되지 못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 팀의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원격에서 다들 근무를 하다 보니까 누가 어떠한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업무 지시사항을 했는데 지시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체크하고 서로 확인하고 이런 어떤 불편한 요소들 우리가 한자리에 있었을 때는 이제 빠르게 정보들을 취합하실 수 있었는데 원격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어려워지셨다라고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라는 서비스가 있죠. 근데 전자결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의 어떤 회사의 공식화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결제를 받고 승인을 받고 품위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팀 내에서 공식적으로 팀장님의 어떤 일을 진행을 하면서 승인을 받거나 이제 간단하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승인을 받을 때에 어떤 프로세스가 없어서 업무 진행을 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그 원격에서 일하니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 시간, 근무 시간 구별이 없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해요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격 근무 환경으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처해졌다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협업이라는 걸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수 있느냐를 이제 팀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팀즈는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통 저는 이제 온사이트 또는 이제 웨비나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반응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네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어색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팀즈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제가 디테일하게 팀을 어떻게 만들어요, 채널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기본 세션, 기본 교육 세션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어떤 업무적인 요구 사항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있어서 팀즈를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조금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즈 안에 저희가 보통 회사에는 정책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는 팀은 자유자재로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자유자재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팀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품위를 거쳐서 팀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뭐 인사 조직도를 기반으로 한 팀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들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데모라는 팀이 우리 인사 조직도를 기반으로 한 팀이다.
그래서 우리 팀이 원격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팀즈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원활하게 협업을 하시기 위해서 업무 환경을 구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럴 때 쓰시는 게 바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채널, 어디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기획팀이라고 저희가 어떤 뭐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이제 표준 채널을 만드는데 우리 팀 구성원들 누구나 액세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 채널로 하나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팀의 작업들, 우리 기획팀 구성원들이 다 원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 공유를 하느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팀즈는 게시물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 공유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 대화라는 걸 눌러서 우리가 업무 공유, 기본적으로 원격에서 일하시는 환경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업무 경우를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업무 소통하시는 영역을 단일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팀 구성원들이 놓치지 않고 정보를 같이 다 공유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회사에 가보니까 어떤 회사는 이제 막 이래요. 팀장님이 봤을 때 누구는 메일로 보고를 해도 괜찮고 누구는 뭐 팀즈로 공유해도 되고 누구는 인퍼스로 보고를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다 보면 사실은 업무에 우리 통합돼서 우리 한 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누락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단일화할 수 있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업무 공유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조금 서식 옵션을 사용해서 가독성 높은 이제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뭐 저희가 만약에 뭐 2022년 뭐 신년 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업무 계획을 공유하겠죠. 계획 초안을 공유합니다라고 해서 관련자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 원격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팀즈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쓰셔야 될 게 바로 멘션 기능입니다. 이 정보를 알아야 될 사용자에게 정보를 만드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던져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팀즈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정 사용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에게 뭐 초안에 뭐 특정 부분, 뭐 섹션 2 부분을 에 대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요구 사항들을 전달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보들을 우리 팀 구성원들 전체가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팀을 멘션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팀 전체를 멘션하시거나 또는 특정 사용자를 멘션하시거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리가 그 어떤 채널을 멘션하시거나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셔서 우리 팀 전체가 봐야 된다라고 하면 팀 멘션, 우리 채널 구성원들이 이제 채널 구성원은 아니죠. 이 채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멘션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채널 멘션 또는 특정 사용자를 멘션하겠다라고 하시면 채널 사용자를 멘션해 주셔서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저희 채널 멘션은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알림 자체가 이 채널 멘션에 대한 알림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용자들 중에 지금 현재 멘션되고 있는 채널이 이렇게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 채널. 내가 만약에 이 기획팀을 숨기기로 숨겨버리시면 기획팀이라는 것이 멘션됐을 때 저는 알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 팀 안에서 내가 이 채널을 표시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활동이라고 해서 알림을 활성화한 경우에 대해서만 누군가가 이렇게 채널이라는 부분이 멘션되었을 때 네, 초안 공유하니 모두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남겼을 때 이렇게 표시해 놓은 사용자들에게만 알림이 간다. 또는 우리가 알림을 설정해 두신 부분만 알림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파일도 첨부하실 수 있고 굉장히 뭐 우리가 서식 옵션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우리 툴들도 사용이 가능하시죠. 우리 뭐 루지텍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중요 마크도 하셔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만드실 때는
좀 더 가독성 높은 제 정보,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용자들, 요청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사용자 멘션이나 팀 멘션, 채널 멘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공유가 이루어질 때 우리 팀 구성원들은 원격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멘션이 되면 활동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전달을 받겠죠. 그래서 원격에서 일하시는 동안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멘션을 받으시면 내가 이 내용들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업무 공유 사항에 대해서 확인 후 금일 중으로 네,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회신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네, 오타가 발생을 했군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어떤 회신 내용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러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업무 공유를 해주시고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멘션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활용하실 때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이 멘션을 하실 때 사용자, 팀, 채널 멘션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팀 내에서 태그 관리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사용자들을 그룹핑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2022 저희가 기획서 작성 저희가 이제 저는 샘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즉각적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생각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기획서를 작성하시는 어떤 사용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자들을 이렇게 추가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용자들을 묶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묶인 사용자들, 우리가 이렇게 기획서 작성이라고 만들어 놓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멘션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용자나 이런 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획서라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기획서 작성이라는 태그에 물려있는 새 사용자에게 또한 알림이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용자들은 이 전달된 사항들을 누락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시고 회신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팀즈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작업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누가 어떤 작업을 오늘 중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데요. 이때 저희가 작업 관리도 하나의 어떤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작업을 관리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누가 어떠한 작업을 어떤 진행 상태에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때 쓰실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팀 제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태스크 관리 영역입니다. 플래너라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플래너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팀즈는 확장해서 우리가 레고처럼 뭔가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을 우리 이 하나의 팀즈라는 환경을 통해서 가져다 쓰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계획도 만드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제 퀵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플래너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이렇게 우리 팀에다 붙여주시면 우리가 플래너가 없다라고 하시면 새로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칸반보드 스타일의 작업을 관리하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확장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팀 구성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how to 콘텐츠 제작, 누구에게 언제까지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지정을 해서 작업을 이제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임스에게는 바로 즉각적으로 활동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작업이 할당됐습니다라고 바로 알림이 가요. 원격지에 있건 내가 지금 현재 이동 중에 있건 상관이 없겠죠. 모든 알림을 수시로 내가 받으면서 내가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공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작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나타나요. 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지, 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지, 이 작업과 관련해서 진행 사항들 중에 우리가 공유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이 작업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하위 작업 목록이라던가 아니면 체크리스트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각각의 하위 작업이라고 저희는 그냥 적어보죠. 하위 작업 1, 하위 작업
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작업에 대한 진행 사항 여부들을 하나씩 체크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이 작업의 상태들을 공유하실 수 있고요. 뭐 어떤 뭐 첨부 파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뭐 최종 산출물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참고해야 될 파일들도 함께 공유를 하시고 우리가 이 작업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서로 소통하실 수 있는 영역이 제공되는 거죠. 중간에 작업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이력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들이 사전에 진행이 됐고 어떠한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저희가 공유하실 수 있는 영역. 더불어서 우리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다 지시하고 또는 내가 해야 될 작업을 다 추가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차트뷰를 통해서 우리 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업들 중에 어떠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작업들이 늦어지고 있구나. 늦어지고 있는 작업들 과연 무엇일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늦어지고 있는 작업이 없네요. 이거를 약간 기간을 바꿔 볼까요? 네, 14일로 제가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 네, 늦어지고 있는 작업이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작업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늦어지고 있는 작업,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이 담당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메모 상태를 통해서 아, 이런 상황 때문에 됐구나. 아니면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뭐 업데이트 늦어지고 있는 지연 사유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서로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프로그레스를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해 가실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필요에 따라 저희가 어떤 캘린더 뷰라던가 또는 이제 작업 담당자별, 우리 할당 대상자별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경우에는 주간 업무 보고의 경우 이제 주간 업무 보고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다 이제 없애시고 아예 플래너로 통합을 하시면서 각각의 작업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완료된 작업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매주 완료된 작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에 작업한 것들이 어떠한 작업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작업들에 대한 현재 상태들 공유하시는 형태들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에 대한 관리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또 아까 이제 공유하신 사항 중에 명확하게 어떤 승인에 대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뭐 우리가 푸비를 받거나 어떤 결제 프로세스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느냐? 새 대화라는 것을 눌러보면요. 저희가 승인이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팀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라는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누군가에게 저희가 요청이라는 이름, 저희가 뭐 콘텐츠 승인, 저희가 만약에 뭐 SNS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보내기 전에 뭐 SNS 콘텐츠 승인 요청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승인자, 1명 이상의 승인자에게 지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필요로 하시다라고 지정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유해야 될 사항, 뭐 어떤 날 무슨 이유를 위해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첨부 파일과 함께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사실상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승인을 처음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승인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사용하도록 이제 허용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청한 사용자, 응답 이제 승인해야 될 사용자들은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네. 한번 볼까요? 안 들어왔을 것도 같은데 여기 좌측 메뉴에 승인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승인해야 될 목록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어떤 품위를 받고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의사결정을 위한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팀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승인을 요청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프로세스들도 간략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보통 원격에서 일하시는 환경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원격에서 일하실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내가 회사에 대한 소속감, 우리 팀에 대한 어떤 소속감들이 많이 떨어져요. 유대감들이 많이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격에서 일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 회의를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일과 시간 또는 아니면 업무를 종료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 팀 구성원들과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이제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저희가 보통 온라인 모임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가 뭐 일정으로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는 기반의 회의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팀즈에서는 우리 팀 모임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팀 채널 모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팀 전체가 하실 때 아니면 저희 기획팀만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모임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모임 예약을 통해서 우리 팀의 모임, 뭐 매일 일과 뭐 하루 일과 1020 일과 모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다라고 하시면 요렇게 채널 모임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채널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이제 팀 간에 같이 얼굴을 보면서 조금 더 하루의 일과를 저희가 뭐 고민사항이라든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제가 채널 모임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누구누구누구 초대합니다. 이 모임에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하는 모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임에서 진행했던 모든 내용이 요렇게 채팅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남겨져요. 하지만 팀 채널 모임은 우리가 모임 안에서 이제 제공된 나누어진 모든 내용이 팀 내부의 리소스가 남도록 되어 있어요. 리소스가 어디에 남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회의도 역시 우리 업무의 일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업무적인 내용이 소통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우리 팀과 관련된 어떤 업무 회의다라고 하시면 그 업무에 대한 리소스는 팀 안에서 관리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만 새로운 사용자가 우리가 딱 우리 팀에 합류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공유된 어떤 그 업무적인 공유 내용뿐만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내용도 함께 공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매일매일 어떤 일과를 이제 같이 보심에 있어서 저희가 모임을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그때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네. 함께 모두 있죠. 여러분들 유대감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간의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같이 하는 부분들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저희 온라인 모임 기능 중에는 우리 갤러리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블락처럼 테이블처럼 보여주는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드를 통해서 저희가 커피도 이제 한 잔씩 하면서 또 어떤 회사는 원격에서 근무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회식이야."라고 하면 인당 뭐 2만 원, 3만 원 요렇게 주어진대요. 그러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사 가지고 온라인 모임에서 이렇게 함께 모드를 펴 놓은 상태에서 서로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회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비대면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어떤 회식하는 문화 물론 대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워커라운드 방식으로 서로의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격 근무에 있을 때 저희가 하나의 일원화된 환경을 통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시고 그 안에서 소통하시면서 또 저희가 뭐 승인 프로세스도 밟으면서 작업도 관리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통합하시는 환경.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저희가 현장 근로자가 있는 어떤 필드에 있을 때 현장 근로자와의 어떤 정보 공유에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를 하세요. 뭐 현장 근로자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인더스트리 백화점 하시면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하는 9 to 6라는 어떤 그 스케줄링을 가져가시지 않고 이제 뭐 교대 작업을 하시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어떤 택배, 어떤 운송업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장직에 계시는 분들과에 있어서의 어떤 업무적인 공유 어렵다.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뭔가 정보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린다. 이제 옛날이라면 저희가 뭐 이제 중공업이나 이런 데 이제 보면요. 현장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어떤 어떤 온사이트에서 어떠한 그 장비들을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이 점검된 결과를 본사와 매일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페이퍼로 출력된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모두 마쳐서 사무실로 복귀한 후에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걸 전달받은 사용자들은 또 이거를 취합해서 카피 페이스트 하면서 이걸 취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의 어떤 정보를 취합하는 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토로하시고요. 특히 또 교대 근무하는 어떤 환경이다라고 하면 교대 근무자들 간의 어떤 일정 공유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 요청사항, 그다음 날 어떤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요청사항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그다음 날 누가 일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된 것들은 어떻게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팀즈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은 제가 데모라는 팀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뭐 현장 근로자를 위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 팀이 있다. 우리가 한 팀 안에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보통 그런 게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채널을 좀 나누어서 뭐 저는 이제 즉흥적으로 쓰지만 현장 근로자 채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채널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이분들과 업무를 공유하시기 위한 채널을 하나 별도로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팀즈는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거 알죠? 현장 근로자는 PC를 들고 다니지 않아요. 모바일을 통해서 액세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세분화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공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업무 공유를 해야 된다. 뭐 대화를 통해서 또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공유를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파일이라던가 이런 용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유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와 같이 좀 이제 우리가 정보를 취합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토로를 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만약에 현장으로부터 매일같이 뭔가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 정보가 있다. 뭐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피지컬한 상태를 열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누구와 접촉했는지에 대한 상태값을 저희가 매일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저희 폼지를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겠죠. 또는 저희가 뭐 어떤 안전점검표를 매일같이 다 체크업을 해서 이것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요렇게 폼즈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받아야 되는지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페이퍼로 복사를 떠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 답변을 달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폼즈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사실상 분기 추가 옵션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뭐 어떠한 경우에 있냐에 따라서 하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네. 네. 다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예인 경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인 경우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답변만 하실 수 있도록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내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디지털하게 자료를 이제 뽑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팀 내에 어떤 폼즈로 다 작성을 해 놓으시면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점검표를 한다라고 하시면 네. QR코드로 저희가 공유 가능하신 거 아시죠? 현장 굴삭기 안전점검표를 봐야 된다 그러면 해당 굴삭기 앞에 아예 QR코드를 다운받아서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해당 현장 근로자는 내가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그 우리 모바일로 바로바로 점검을 해서 전달을 하면 이 사용자가 현장 근로자의 이 사용자가 그 해당 시간에 거기를 정말 방문을 해서 이거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트래킹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아까 하나는 서브밋을 했나요? 네, 응답에 대한 요소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뽑아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적용된 내용들을 엑셀로 다 이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취합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팀지에서 어떻게 저희가 만약에 집어넣는 그런 어떤 수신 받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팀지에서 아예 폼즈를 불러서 저희가 뭐 일을 이제 응답이 있는 케이스가 저희가 1일 상태 점검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결과 표시라는 어떤 용도로 결과도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응답을 수집하기 위한 용도, 공동 작업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매일같이 날짜를 이제 저희가 입력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결과에 대한 상태들을 일일별로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공유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또 저희가 만약에 뭐 현장 근로자들 이슈가 있다. 이슈가 있을 때 같이 공유를 했는데 이슈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우리 팀 안에는 저희가 팀 사이트라는 게 하나 생성이 딱 되면요. 기본적으로 팀이 생성이 될 때 쉐어포인트라는 우리 공동의 사이트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래서 쉐어포인트에서 열기 해보시면 우리 팀의 쉐어포인트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됐을 때, 네, 제가 로그인이 풀렸네요. 이동이 됐을 때 저희 쉐어포인트에서는 저희 그 자료를 관리하실 수 있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 어떤 이슈 관리를 위한 목록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때 쉐어포인트에서 우리가 이슈 추적기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템플릿을 활용해서 빠르게 하나의 목록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서식 파일 만들 때 이슈 사항이라고 저희가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목록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나중에 커스터마이징도 다 가능하시고요. 추가도 가능하시고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목록들은 이렇게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 하시게 되면 뭐 여기에서 저희가 상태들 값들 다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 사항들을 쉐어포인트에서 만들어 놓으시면요. 만들고 나면 우리 팀 내에 쉐어포인트를 또 연결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팀즈는 우리 업무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최적화해서 쓰실 수 있는 서비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록 해서 우리 이슈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아예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아예 관리하실 수 있는 팀즈 안에서 우리가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만들고 이것들에 대한 진행 상태, 누가 지금 할당받아서 이 이슈 사항들을 하고 있는지, 우선 사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지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 누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뭐 이슈 사항이 있을 때 게시물로 이게 공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게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성된 게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슈 사항은 저 위에 어딘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보기가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슈 사항은 별도의 사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쉐어포인트 목록을 활용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현장 근로자들의 어떤 교대 근무가 있으신 업체들이 있다. 저희가 1시간 안에 해야 돼서 네, 이렇게 제가 거의 랩 수준으로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 네. 양해를 해 주세요. 너무 빨리인가요? 네. 질문에 네. 혹시 다 듣고 계신가요? 네. 너무 빠르면 네, 알려 주십시오. 제가 쪼끔만 네, 천천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교대 근무라는 게 팀즈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대 근무자들 3교대 누군가가 뭐 교대로 근무해야 되는 어떤 일정을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팀의 소유자 되시는 분은 교대 근무를 위한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이제 사용하도록 해주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데모로 진행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 우리가 팀 일정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울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팀을 위해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나 만드실 수 있으세요. 각각의 우리가 그룹으로도 이제 그룹을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여기는 뭐 우리가 뭐 강동구, 이쪽은 뭐 강북구, 여기는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지리적으로 그룹을 나눈다든가 또는 뭐 어딘 브랜치별로 우리가 뭐 브랜치별로 나눈다든가 해서 저희가 이제 그룹 추가라는 옵션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들의 그룹을 나누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가 네. 강북구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지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있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교대 근무자들을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사용자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용자들을 추가하시고요. 또 저희가 뭐 이렇게 여기 말고요. 네.
이런 사용자들을 추가했다라고 하시면 이 해당 사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교대 근무를 추가해서 이 사용자들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분은 7시부터 뭐 3시까지만 근무하시는 형태 또는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짧게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7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으로 일을 한다. 이때 일할 때 뭐 저희가 뭐 레이블도 지정하실 수 있고요. 교대 근무에 대한 부분들 메모 업무적으로 뭔가를 추가하셔야 된다.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뭐 이렇게 활동을 추가한다라고 하시면 네. 저희가 그냥 교대 근무라고 하죠. 되게 저희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네 저장이라고 누르면 활동에 대해서 교대 근무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 반드시 해야 될 특정 시간에 뭘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해당 작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활동을 집어넣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 주세요. 그럼 사용자별로 저희가 일정을 다 만드시겠죠.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팀과 공유하기라고 하면 팀 구성원들, 저희 지금 현재 있는 구성원들한테 이 교대 근무라는 걸 통해서 일정을 다 공유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공유받은 사용자들은 자신의 일정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해당 시간에 근무를 못한다라고 하면 매니저 되는 분한테 근무 이제 교체, 체인지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교대 근무자들을 관리하신다라고 하시면 교대 근무라는 앱을 확장해서 쓰시면 일정 공유 또는 작업에 대한 지시 또는 그 안에서 해야 될 어떤 전달해야 될 전달 사항들을 좀 더 유용하게 저희가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교대 근무의 환경에 있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뭐 게시물을 통해서 업무 공유 또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공유해야 될 파일들도 공유하시고 이슈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공유하시면서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에 대한 공유를 하시고 또 저희가 뭐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폼즈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료를 실시간으로 취합되는 정보들 같이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대 근무라는 앱을 통해서 일정 관리까지 이제 전체 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 팀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인데요. 저희 외부 협력 업체와 이제 업무 협의하시고 업무 공유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회사별로 정책에 따라 일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외부 인원을 팀즈에 합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업체가 있고요. 그러지 못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공유를 드리지만 우리 회사의 내부 정책에 의해서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을 같이 우리 팀에 초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부 업체들과 이제 직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어떤가요? 저희 이메일 기반으로 정보 공유 굉장히 많으시고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외부 협력 업체들과 이메일을 기반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뭐가 이렇게 문제일까요?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이거를 읽고 거기에 대한 적정 자료를 이제 다시 회신을 받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즉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긴급한 요청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채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개인 채널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많으세요. 근데 업무 정보를 저희가 개인 채널을 활용해서 저희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업무의 정보가 개인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또 유통 과정 속에서 착오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점 이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뭐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문서 공유, 업무적 뭐 작업으로 업티즈상이 발생했을 때 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락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부 협력 업체 그냥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재를 납품받는데 특정 자재를 여러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요. 그러면 각각 업체별로 다 납품을 받을 때 이 사람들한테 업무 프로세스를 다 같이 전달하고자 할 때 설명을 하면서 뭐 다 같이 전달하고 어떤 자료들을 공유하고자 할 때 각각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들을 전달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자재 검수 우리가 파트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이런 납품받은 것들에 대해서 검수 작업을 한다든가 어떤 거를 저희가 보통 대면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매번 이동할 때 시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인원은 언제나 변동되죠. 우리 내부적으로 담당 인원이 변경될 수도 있고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존에 나눴던 업무에 대한 협의사항들이 같이 공유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다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누락되는 정보들이 있다 보면 저희가 또 이제 진행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잊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와의 협력업체와 함께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역시 특정 목적을 가진 외부 협력업체와의 목적을 이제 협업을 위한 별도의 팀이 생성이 되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조직도를 기반으로 한 인사팀의 외부 협력업체를 절대 초대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받는 순간 그 안에 우리가 공유되는 내용들은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하지 않은 정보의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시면 별도로 팀을 분리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외부와의 협력의 팀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도 역시 팀 구성원들과 함께 뭔가 그 외부 협력업체별로 만약에 요구사항이 각각 협력업체별로 서로 몰라야 된다.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까 채널 추가할 때 여기 비공개 채널로 비공개 채널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과 같이 작업을 하는데 각각 업체별로 공유되는 내용들이 서로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팀 내에서 비공개 채널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협력업체 직원 구성원 추가해서 저희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이메일 주소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사용자들은 라이선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팀에 합류를 하시고 모바일로도 이제 뭐 액세스가 가능하다. 근데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의 정책,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뭐 이렇게 채널 추가해서 뭐 A 협력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뭐 비공개로 하나 이렇게 만든다라고 만들어 보죠. 만들면 저희가 여기서 또 인원을 넣으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외부 사용자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네. 외부 사용자를 제가 추가를 안 해놨군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외부 협력 업체는 제가 제 개인 계정, 제 개인 계정을 이렇게 채널이 아니죠. 이렇게 게스트를 추가를 합니다. 게스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저희가 각각의 비공개 채널에서는 또 해당 사용자를 추가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외부 게스트들도 별도의 어떤 분리된 환경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협력업체 직원들과 분리된 환경, 서로 보안을 유지되는 환경에서 우리 아까 팀 구성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시던 거, 게시물 파일 이런 부분들도 다 쓰실 수 있다. 단 비공개 채널로 가신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 관리 있죠. 플래너 같은 서비스들은 저희가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플래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오피스 365 그룹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비공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활용이 불가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다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뭐 파일도 분리해서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우리 외부 사용자들과 바로바로 전달하실 수 있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어떤 특정 업체 직원들과 갑작스럽게 뭔가를 연결해서 막 이머전시로 현장 협력업체 직원들과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태그라는 것을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A 협력업체라고 해서 협력업체 직원들도 다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긴급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채팅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채팅할 때 저희가 새로운 채팅에서 여기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게 뭐가 있었죠? 기획팀이라고 만약에 만들었던 태그가 뭐 A 업체라는 것들이
기획서 작성이라는 태그처럼 저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태그를 저희가 채팅에다 하면 그 해당 채팅 그 태그의 구성원들이 다 한꺼번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누구가 어떤 협력체 직원이었지라고 해서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태그로 어떤 특정 그룹의 사용자들을 관리해 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시지를 보내실 때 저희가 메시지에 대한 전송 옵션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것들, 긴급한 사안들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정보들을 전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변경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면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뭐 파일도 뭐 넣으시고 모든 건 다 공유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 중에 이제 회신이라는 기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정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회신하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채팅 서로 외부 직원이다 할지라도 저희가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과도 이렇게 팀즈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협업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업무 공유하실 때, 대화하실 때 멘션 다 가능하세요. 외부 직원도. 그래서 이렇게 멘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업무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모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모임 하실 때 온라인 모임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 협력 업체들, 외부 사용자들과 상관없이 작업하실 때 이 모임 예약을 통해서 모임을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면 모임에 있어서 저희가 네, 이렇게 보시면 모임이 만들어지면 사전 준비 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팀 안에서 제 모임 안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임 기능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 이제 뭐 아셔야 되는 내용, 업데이트된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내용들만 여러분들 좀 잠깐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요. 모임 기능에 여러분들이 컨텐츠 공유라는 부분이 조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컨텐츠 공유하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요. 저희 신규로 들어온 게 발표자 모드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발표자 모드가 별도로 없어서 화면을 공유하시면 발표자의 얼굴은 따로 안 보였죠. 근데 이제는 콘텐츠와 함께 발표자를 어떠한 레이아웃 구조로 해서 우리가 발표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마치 아나운서처럼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실 수 있는 형태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부분 여러분들 이제 공유 주시는 이제 질문 주시는 내용이 제가 영상 파일을 좀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오디오 파일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컴퓨터 소리 포함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먼저 공유하신 상태라고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상단 위에 올려놓으시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요소가 이제 프리젠테이션 중이라는 컨트롤이 생겨요. 그 컨트롤 안에 보시면 약간 오른쪽 쪽에 이렇게 컴퓨터 소리 포함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컴퓨터 소리 포함이라는 것을 옵션을 주시게 되면 해당 내용이 활성화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공유하실 때 저희가 선택적으로 공유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저처럼 아예 그냥 화면 전체를 공유하도록 하는 스크린을 공유하시는 옵션 아니면 내가 열어놓은 창 중에 특정 내가 지정하는 창만 공유하시는 옵션 또는 아이디어를 공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로잉 기반으로 이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파워포인트 라이브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자료 공유하실 때 파워포인트 라이브를 쓰실 수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공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발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발표자 모두 사용하시듯이 슬라이드 노트까지 보실 수 있는 형태로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자 되시는 분은 필요에 따라서 슬라이드 노트를 저희가 이제 참고하시고요. 레이저 포인터나 저희가 펜슬이라던가 그 이외의 기능들도 함께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발표자가 공유하고 있는 이 슬라이드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참가하신 분들한테 슬라이드 노트가 보여지진 않아요. 오직 발표하시는 분, 공유하실 때 지금 발표자에 대해서만 슬라이드 노트 옵션이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슬라이드 모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시는 경우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여러분들 발표자가 공유하고 있는 슬라이드가 아닌 다른 슬라이드로 요렇게 이동하실 수 있는 메뉴가 제공이 돼요. 지금 발표자는 21번이라는 영역의 슬라이드를 공유하고 있는데 저는 이전에 19번 슬라이드에 뭔 내용이 있었지라고 해서 이렇게 브라우징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싫다. 나는 이렇게 공유하게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 요 상단에 있는 눈 모양을 클릭해 주시게서 이제 비활성화를 시키시면 참가자들이 이제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자유자재로 옮겨 다니는 것들을 비활성화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나온 거 라이브 캡션 기능도 있죠. 그래서 발표자의 음성, 언어를 인식해서 얘가 자동으로 캡션을 이제 내주는 기능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어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28개국 언어,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브 캡션 켜기를 쓰시면 만약에 이제 약간 히어링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 저희 이제 텍스트로 보시면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파워포인트 라이브에서는 이제 트랜스레이트 기능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워포인트 라이브 진행하실 때 파워포인트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 이제 번역 기능도 또 같이 통합해서 활용해 주시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 미팅 노트 작성 가능하죠. 회의 진행하시면서 모임 노트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모든 리소스가 다 같이 취합이 되는데 이 내용은 팀 채널 모임 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 채널 모임 진행하시면 모임에서 진행했던 모든 내용이 팀 채널 게시물로 이렇게 리소스가 남는다. 그래서 리소스가 팀 안에 남기 때문에 우리 팀의 구성원으로 언제든 누군가는 이탈을 하고 누군가는 참여가 되겠지만 우리 팀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 자료까지도 이제 통합된 환경에서 저희가 공유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협력 업체와 공유를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우리가 하나의 통합된 환경을 통해서 업무 공유를 하시고 그 안에서 저희가 뭐 멘션을 하셔서 우리가 팀 구성 이제 자료를 함께 공유하시고 필요에 따라 긴급한 사항들은 채팅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게 되면 보다 원활한 소통 아래서 정보 공유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모든 업무적인 공유 내용은 특정 채널을 기준으로 다 남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F키를 딱 누르시게 되면 해당 채널 안에서 모든 내가 지금 입력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에 대해서 검색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팀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원격 근무, 현장 근로자와의 어떤 협업, 외부 협력업체의 협업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봤지만 각각의 약간의 특성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통합되어 있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한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공유하시고 전달하시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게 팀 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까지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즈 내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원격에서 일을 하시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리적으로 분리된 어떤 네, 브랜치에서 일을 하시던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일하실 수 있으시고요. 문서를 공유하시게 되면 공동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저희 기능 그리고 언제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모바일이든 태블릿이든 PC든 상관없이 회의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환경 거기에 통합된 어떤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 정보를 공유하시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회신하시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하실 수 있는 모델로 이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및 지식 공유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하실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문서를 내가 작성하고자 할 때, 내가 시간이 낼 때 바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 또한 어떤 정보를 취합하심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통의 공간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슈 사항이고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 사항들을 누군가는 이미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된 사용자들의 어떤 지혜와 경험을
빠르게 접목해서 우리가 이슈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아이디어를 원활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해주셨던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 중에 또 얘기해 주셨던 게 대면 보고를 많이 하셔서 대면 보고할 때 이제 대부분의 영역에 해당이 돼요. 대면 보고할 때 너무나 많이 뭐 자료를 만드는 시간 그리고 또 보고해야 되는 사용자들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계속 자료들을 따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내부에 누적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파워 BI까지 연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어떤 그 보고서를 파워 BI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시면 물론 라이선스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파워 BI에 대한 부분, 어떤 보고서들을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형태의 보고서도 만들어서 확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팀즈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한 우리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Q&A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질문사항 주신 것들 중에 일부 내용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금 승인 요청 상태에서 문자로 알림을 보내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여러 번 승인 요청을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와 승인자는 일정 기간 응답을 안 하면 자동 승인 설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까 지금 승인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승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저희 승인 작업에 대해서 문자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자는 저희 기본 개인들의 매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문자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청되었지만 제가 이거를 뭐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걸 오토메이션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 승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션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문자로 알림을 보내거나 여러 번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에 대한 어떤 설정 부분에 의해서 이제 기본 설정으로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리네요. 네, 전송됨이라는 거를 통해서 네. 네, 템플릿은 이제 승인 요청에 대한 템플릿만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 설정에서는 제가 이거를 뭐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뭐 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없는데요. 이렇게 추가 작업을 누르면 알림을 보내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옵션은 아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뉴얼하게 눌러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도 오토메이트를 조금 활용해서 가능한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거는 아니죠. 네, 오늘 교육은 네, 녹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녹화는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네, 다시 보기는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고아티 문의 주시면요.
네, 고IT 고객이라고 하시면 저희 고IT는 헬프데스크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업무 이슈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의를 주셔도 네, 상당 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고IT 고객이다 하시면 고IT 헬프데스크를 이제 통해서 문의 주시면 네,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회사는 토요일 및 휴일 당직 근무를 진행합니다. 해당 일정들을 교대 근무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당직 근무 중 발생한 이슈를 평일에 공유해야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슈를 목록에 정의하고 어딘가에서 입력하면 입력 내용을 플로우를 통해 게시물 형태로 게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혹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사용될 어딘가는 오피스 365 서비스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직자가 당직 근무 마지막에 이슈를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 중 공유할 내용은 게시물로 공유하고 통계 자료로 사용권은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완전히 뒷부분에 가서 너무 많은 질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플로우하고 이제 같이 파워 오토메이트하고 연결하시고자 하는 거죠. 정의하고 입력 내용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로 바뀌었죠. 이름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게시물 형태로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쉐어포인트 아까 이제 목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목록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을 때 이거를 팀즈 게시물로 게시하기라는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자동화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이제 저희 만들어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 중 어떤 걸 사용하는지 쉐어포인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주실 수 있거든요. 어떤 항목의 값이 어떻게 변경됐을 때 뭐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고 또는 새로 항목이 추가됐을 때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라라는 어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작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정들을 파워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쉐어포인트 목록을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직자가 당직 근무 마지막에 이슈를 기록하고 네, 기록된 내용을 공유한 내용은 게시물을 공유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 건수, 미처리 건수 등은 이제 저희가 아까 쉐어포인트 공유 드렸잖아요. 네, 쉐어포인트에서 저희가 어디 쪽에서 저희가 했을까요? 네, 이슈였을까요? 네. 이슈 사항들 이렇게 목록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목록을 관리하실 때 각각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템플릿 기반으로 그냥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지만 필요에 따라 열 추가를 통해서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만약에 계산된 어떤 형태의 항목을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 쉐어포인트를 활용을 하시면 뭐가 좋으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엑셀로 내보내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엑셀로 내보내게 되면 저희 엑셀로 분석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또 아니면 쉐어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쉐어포인트 내에 차트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실시간으로 이 쉐어포인트의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미처리 건수가 몇 건이고 총 건수가 몇 건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또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목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쉐어포인트 내에 뭐 엑셀로 이제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외부 협력 업체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나요? 네. 저희 여러분들 이제 외부 협력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라이선스 없으셔도 돼요. 일단 저희가 초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 저희 팀에 합류를 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 팀에 합류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기반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셔야 되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모바일 앱 또는 우리 웹 브라우저 또는 저희 그 클라이언트 설치형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일부 이제 저희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부 협력업체를 초대는 하실 수 있는데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은 우리 그 모바일 사용 가능하고 저희 웹 브라우저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뭐 다운로드된 우리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는 사용을 불가하게 막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요구사항에 맞게끔 정책적으로 적용을 하지만 물론 외부 사용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기업에서 이제 외부 협력 업체들도 아예 초대해서 쓰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SNS로 공유는 불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즈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특정 내용을 저희가 뭐 이건 SNS는 아니죠. 사실 업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메일로는 공유가 가능하세요. 아웃룩으로 공유는 가능하시고 아웃룩으로 전달받은 이메일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만약에 이메일로 받은 것들은 팀즈의 공유를 통해서 바로 이제 서로는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데 다른 SNS 채널은 사실상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협력 업체와 정보 공유할 때 외부 업체가 팀즈에 가입되어 있지 네,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구매하지 않은 상태, 뭐 사용하고 있지 오피스 365 라이선스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하나는 저희 이제 내부 직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써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는데 혹시 된다고 할까? 팀 채널의 대화와 채팅방의 대화를 팀 채널의 대화와 채팅방의 대화를 상호 공유하거나 아, 네. 이게 안 됩니다. 팀 채널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팀 채널의 대화라기보다는 파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팀에서의 파일은 우리 팀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시는 영역, 채팅에서의 파일은 내가 1대1 또는 1대 다로 프라이빗하게 나누는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일이 담겨지는 영역, 우리가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가 달라요. 팀에서 파일이 공유되는 파일들은 우리 팀 사이트 내에, 쉐어포인트 사이트 내에 문서 라이브러리라는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채팅이라는 것은 채팅에서 누군가가 파일을 공유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은 어디로 가느냐? 공유하신 분의 원드라이브에 가서 저장이 돼요. 여기는 지극히 개인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 팀의 파일은 공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둘간을 같이 연동하게 하실 수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원드라이브 사이트 내에서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팀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 매뉴얼하게 옮기실 수는 있는데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특정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원드라이브에 특정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폴더에 문서가 생기면 추가가 되면 네. 추가가 되면 즉시 그 파일을 우리 팀 파일, 특정 뭐 채널 파일로 복사를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뉴얼하게 이제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뭐 통합하거나 이런 것은 하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약간 네, 일단은 네, 아웃룩 공유 일정을 네, 제가 일단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잠시만요. 제가 조금 확인을 좀 하고, 이 답변 주신 내용을 좀 같이 좀 살펴보고 답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 주신 내용이 아웃룩 공유 일정을 팀 일정으로 동기화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웃룩의 공유 일정이라고 하시는 일정은 혹시 누군가 한 사람이 나에게 공유해 준 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의 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불분명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약간 힘들고요. 이제 저희 장한영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의미로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표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팀즈에서 보여지는 일정, 팀즈에서 보여지는 이 일정은 나의 개인 아웃룩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정만 보여줘요.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하거나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런데 아웃룩 공유 일정, 팀 일정이라고 하시면요. 팀 일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채널 일정이라서 이 채널과 관련된 일정은 저희가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보통 팀이 하나 생성이 되면 팀 내에는 팀의 일정 새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정에 가서 보시면 팀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룹 일정이라고 해서 특정 그룹에 대한 우리 저희 뭐 네, 요거는 좀 지우도록 제 개인 일정이어서. 네, 이렇게 개인 어떤 팀의 일정들, 이렇게 일정들은 보실 수 있는데 이 일정을 아웃룩 저희 팀 내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각각의 채널에 보시면 채널 일정이라는 것을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기획팀 일정. 우리 팀의 일정 중에 이 채널에 대한 일정들은 추가가 가능한데 그룹 일정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의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공유, 같이 동기화 가능한가요?라고 하는 이 대상의 그 일정이 무엇인지가 제가 불분명해서 지금 개괄적인 어떤 표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채널 내 정보를 다른 채널로 이동할 수 없나요? 네. 이동할 수 없습니다. 네. 기존 팀 변경 시 기존 팀 내 채널 정보를 이관시킬 수 없나요? 네. 이동시키실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팀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팀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은 아직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채널명을 변경하시거나 해당 팀에 있는 정보를 이제 찢어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문제예요. 한 팀 안에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팀 이름을 변경하거나 채널 이름을 변경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각각의 채널에 있는 내용들 뭐 문서야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게시물이라든가 이러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동이 불가하다. 게시물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